오늘 주식시장의 관심은 뭐니 뭐니 해도 크래프톤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도 큰 얘기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종목별로는 센치는 크래프톤이 좀 더 강하게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크래프톤이나 뭐 게임주 관련해서도 애널리스트하고 얘기 많이 했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으로 중앙대 경영학과 위정현 교수님, 한국게임학회장이신데요. 크래프톤 얘기, 한국의 게임 산업 이야기 이런 거를 좀 밑바닥의 얘기들을 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게임 학회장을 맡고 계시는군요. 네. 일단은 크래프톤 얘기부터 좀 하고 한국 게임 얘기는 뒷부분에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은 안 그래도 이제 또 게임 학회장도 맡고 계시고 주변에서도 뭐 지인분들도 교수님 이거 청약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셨을 텐데 조금 그 청약할 때 성적이 좀 공모 성적이 오늘도 그렇고 조금 제가 기대보다는 저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제 그 점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공모 이제 전에 또 청약 당시에도 제가 이제 누차 이제 강조를 했던 것들이 좀 과대 평가가 좀 돼 있다. 그러니까 현재 크래프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일 게임 리스크라든지 차기작에 대한 즉 게임의 지속적인 어떤 성공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역량 등등을 좀 우리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때, 그러니까 이 현재 게임사 중에서 가장 개발력이 강하다고 보이는 NC소프트보다 시가총액이 높게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 점은 조금 제가 이제 과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브레이기도 예측이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결과를 보니까 대략 한 42만 원 선에서 지금 이제 등락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 공모가를 하회하는 이런 조금 우리가 안타까운 좀 성적을 받아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이 이렇게 안타까워하실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회사 측에서 사실은 밸류가 좀 높게 돼 있었던 부분이 있고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제 가치를 찾아가는 거죠. 정말 더 가치가 있으면 높게 갈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고 한 20조 후반, 21조 정도의 시총이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시장 분위기일까요? 이렇게 이제 보면 공모가가 49만 8천 원이었었거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 의무 보유 확약 비중도 좀 낮다고 했고요. 이제 시장 영향을 받죠. 이제 교수님 보시기에도 그러니까 공모가가 좀 처음에 산정될 때 좀 높다고 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크래프톤의 어떤 게임 자체를 보게 되면 이제 단일 게임 우리가 리스크라고 부릅니다만 이제 배틀그라운드 게임 하나를 가지고 주로 이제 현재 어떤 비즈니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틀그라운드가 전체적으로 이제 뭐 시장 상황도 그렇습니다만 게임이 이제는 조금 노후화됐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성기를 좀 지난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래프톤 입장에서는 빨리 차기작, 크래프톤의 어떤 시리즈를 내거나 아니 크래프톤이 아니라 이제 배틀그라운드의 시리즈를 내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IP를 가지고 차기작을 좀 냈어야 되는데 현재 그런 작업을 조기에 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제 배틀그라운드에 의존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투자자들에 의한 어떤 좀 실망스러운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게임 업체에 대해서 크래프톤에 대해서 또 굉장히 세밀하게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래프톤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현재 상황과 성장성을 좀 더 얘기를 해볼 텐데요. 배틀그라운드라는 이제 원게임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게임이 론칭이나 제대로 흥행 못된 게 배틀그라운드가 워낙 너무 잘 나와서 여기 이제 압도당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요. 홈페이지를 보니까 게임도 이제 본인들은 스튜디오라 그래서 여러 이제 아마 게임을 개발하는 그런 그 사업부를 얘기하는 모양이죠. 여러 그 게임들이 언급이 한 7, 8개가 정도가 돼 있는데요. 크래프톤의 추가 성장성, 그다음에 크래프톤을 이을 만한 게임이 또 단기간에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제 크래프톤은 지금 주로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이제 크래프톤을 떠받치고 있는 게임이 이제 배틀그라운드 게임입니다. 배틀그라운드가 저희들이 이제 FPS라고 부릅니다. 근데 슈팅 게임입니다. 총쏘기 게임입니다. 그게 세계적인 히트를 했는데 그 이전에도 크래프톤은 테라라는 MMORPG 역할 게임입니다만 MMORPG란 테라를 가지고 한번 개발력을 입증했던 그런 경험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테라, 엘리온 이런 얘기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크래프톤이 이제 MMORPG 개발력도 가지고 있는 FPS하고 MMORPG의 두 개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테라 이후에 이제 아직까지 MMORPG에서 좋은 게임을 아직 개발을 못했다는 그런 한계를 좀 가지고 있고. 이제 배틀그라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틀그라운드 이후에 어떤 시리즈화된 새로운 어떤 배틀그라운드 2.0이라든지 뭐 배틀그라운드 2 이런 게임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임이 나오지 못했다라는 그런 약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라라고 배틀그라운드와의 두 개의 어떤 상당히 어떤 성공했던 비교적 테라도 상당히 이제 비교적 성공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양자의 개발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신규 IP를 좀 만들어내려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근데 배틀그라운드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은 이제 단지 국내에만 국한된 게임이 아니라 보면 굉장히 글로벌이 여타 국가에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저희가 들었는데요. 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예, 지금 그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뭐 국내 매출보다도 이제 더 글로벌 매출이 훨씬 더 이제 많은 상태이고요. 예. 근데 지금 조금 이제 이 크래프톤 입장에서 조금 악재가 터진 게 좀 인도가 중국하고의 어떤 외교적 마찰이 생기면서 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앱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크래프톤은 인도가요? 예. 예. 그래서 크래프톤은 지금 인도 시장을 뚫기 위해서 지금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고 현재 단기간에 새로운 어떤 게임들, 즉 새로운 IP가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는 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만 현재 글로벌 시장이라고 할 때는 남아있는 시장으로는 대략 유일하게 인도 정도, 그러니까 웬만한 어떤 시장은 다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게임 자체의 어떤 동시 접속이라고 부릅니다만 게임 어떤 배틀그라운드의 사용자가 좀 줄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인도가 사활을 걸고 뚫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마 크래프톤의 주가는 인도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아마 상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인도하고 중국하고의 국경 분쟁이나 긴장감을 알고 있는데 크래프톤이 뭐 중국 기업이 아닌데 왜 인도가 크래프톤의 앱을 삭제했습니까? 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네. 있습니다만 하나는 이제 크래프톤의 2대 주주가 텐센트입니다. 그래서 텐센트의 어떤 자회사 또는 영향을 받는 회사로 좀 분류가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자체가 텐센트가 개발한 모바일 게임입니다. 여튼 배틀그라운드가 PC 버전하고 이제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버전이 있습니다만 모바일 버전은 어떤 텐센트가 즉 중국 기업이 개발한 게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범 텐센트 계열의 기업으로 인도에서는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크래프톤을 볼 때 인도 시장, 그다음에 주요 주주인, 2대 주주인 텐센트 이런 긴장 관계를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얘기 아까 잠깐 하셨는데 이제 중국이 사실은 뭐 게임 산업만은 아니고 전반적인 이제 규제 리스크가 올라가면서 게임도 일종의 뭐 정신적 아편이라 이러면서 규제 움직임이 좀 나왔고 국내 기업들이 사실 중국에 판호가 좀 끊겨 있는 상태에서 얼마 전에 이제 폴어비스가 나온 거잖아요. 중국 시장 관련된 국내 게임 업체들의 가능성과 혹은 어떤 제한점은 어떤 겁니까? 예,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정신적 아편이라는 기사가 나와서 한번 네. 크게 국내 주식이 이제 게임 관련 주가 하락하는 폭락은 아니었습니다만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였습니다만. 근데 재미있게도 그 기사가 몇 시간 후에 삭제가 됐다가 네.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그때는 정신적 아편 뭐 등등은 또 삭제가 됐거든, 중요한 단어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정부 내부도 상당히 이제 혼선을 겪고 있지 않는가라고 지금 예측이 좀 되고 있습니다만, 이 중국 정부의 규제는 뭐 지금 당장 뭐 최근의 이슈는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시진핑 주석이 한 3년 정도 됐습니다만, 청소년들의 눈 건강을 강조하면서 게임에 대한 규제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게임에 대한 사용 시간 등등을 규제했는데 재미있게도 현재 어떤 중국 게임에 대한 규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게임 매출에 가장 중심적인 어떤 영향을 공헌을 하는 것은 20대 이상의 성인들이거든요. 청소년들이 사실 게임 시장에서 매출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게 마치 게임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또 우려가 있어서 국내 시장이 조금 동요한 것 같은데요. 그보다도 훨씬 더 지금 국내 게임 시장이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하나가 중국 내에서 이제 중국 국내 시장을 규제를 하게 되면 중국 게임들이 해외로 탈출하게 될 거라는 점. 그리고 그런 어떤 영향을 한국 시장에 가장 강하게 받을 거라는 점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역시 판호에 대한 이슈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규제하는,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을 규제하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한국의 과거처럼 또는 다른 나라하고 균등하게 판호를 좀 내주지는 않을 거라는 예측. 그런 점에서 판호 관련돼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외교부 등등의 강한 압력이 좀 필요한데 그 점이 외교부가 제대로 좀 기능을 못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의 규제 얘기는 국내 업체들에게는 국내 게임 업체들에게는 큰 시장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근데 국내 업체들이 그러면 중국 이외의 시장 아까 뭐 크래프톤의 인도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뭐 대만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북미라든지 이런 쪽의 시장을 좀 뚫어야 될 뭐 그럴 그 도전도 있네요. 현재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하나는 우리나라가 과거 이제 PC 온라인 게임도 이어서 이제 모바일 게임이 등장하면서 현재 국내 게임 업체가 뚫을 만한 시장은 많이 거의 다 지금 손을 댔고요. 네. 그래서 크래프톤이 인도 시장에 올인하고 있는 게 이제 그런 남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불행하게도 북미 쪽은 어렵나요? 예, 불행하게도 이제 그 포인트인데요. 네. 불행하게도 국내 게임들이 확률형 아이템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어떤 뽑기형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게임이 북미나 유럽 시장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잘 안 맞는구나. 기본적으로 뭐 그러니까 게임 사용자들, 게이머들이 그런 형태의 어떤 지나치게 좀 사행적 요소가 강한 게임에 대한 거부감이 큽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 어떤 게임의 비즈니스 모델인 확률형 아이템 기반의 게임은 서구 시장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된 거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이제 동남아시아 등등 어떤 시장 같은 경우도 이미 타진을 해봤습니다만 기대했던 것보다 매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현재 게임 산업에 있어서 큰 돌파구를 열 수 있는, 즉 큰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은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크래프톤 얘기에서요, 한국 게임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한국 게임학회장인 중앙대 위정현 교수님 만나고 있고요. 사실 저희 방송 보시는 분은 투자자들이 많고요. 크래프톤뿐만 아니라 한국의 게임 산업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뭘 봐야 될 것이냐, 포인트가 뭐냐, 이게 관심이 있는데요. 게임 산업에 대한 성장성, 그다음에 사실 이제 게임이 규제와 관련이 많지 않습니까? 규제, 그다음에 게임의 형태도 이제 뭐 PC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최근엔 또 뭐 클라우드 게임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게임 산업을 볼 때 좀 주목할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게임 산업을 볼 때 현재 이제 게임 산업이 이제 기술 플랫폼이라고 이제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만, 네. 우리나라 이제 게임사가 이제 다른 나라하고 좀 이렇게 다른 나라의 게임사하고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이는 것들이 AI와 빅데이터에 특히 이제 메이저 게임사를 중심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게임을 넘어서 뭐 엔터라든지 그리고 특히 이제 금융 등등으로 다른 산업으로 게임 산업에서 육성한 기술을 가지고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 대단히 중요한 특성으로 좀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게임은 게임을 넘어서 하나의 산업적 플랫폼, 한 산업재로 기반하여 작동할 수 있는 그런 현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투자자분들께서 좀 보셔야 될 게, 한편으로는 게임사가 개발하고 있는 어떤 게임들인가 이 축을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해외 시장을 어떻게 잘 가고 있는가 이걸 그냥 보셔야 되겠죠. 또 한편으로는 메이저 게임사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는 AI, 빅데이터 등등의 중요한 기술적 동향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형태의 어떤 공격적인 기술 확장 전략을 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게임 자체의 어떤 뭐 성장 그 자체도 보지만 AI나 빅데이터나 최근에 또 메타버스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과 연관돼서 가는 것. 그러면 결국은 게임사 가운데서도 대형사들이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겠네요. 개발 능력이나 이런 걸 보면요. 예,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내 게임 업체 가운데는 이렇게 좀 뭐 주가 중에서 뭐가 좋다가 아니라 이제 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좀 눈여겨볼 만한 이렇게 조금 뭐 순위나 이런 거를 좀 혹은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걸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혹시? 게임사라고 이제 주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메이저 게임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3N, 어떤 좀 우리나라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중심이었던 3N에 있습니다만, 3N과 최근에 이제 뭐 크래프톤, 그리고 이제 펄어비스, 뭐 스마일게이트 등등이 이제 그래서 3N 플러스 3개 정도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현재 우리나라 게임에서 아주 특이한 동향으로 어떤 소규모 개발사인데 매출 규모가 거의 어떤 1,000억 가까운 어떤 규모를 달성하고 있는 그런 개발사들이 좀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장기적으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크래프톤 상장 관련해서 크래프톤의 사업 모델뿐만 아니라 한국 게임에 관한 얘기, 저희가 그 애널리스트들께도 도움을 많이 받지만 오늘은 특별히 한국 게임학회장인 중앙대 경영학과 위정현 교수님 오셔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좀 벌어졌는데요. 낙폭이 커졌는데요. 말씀 나누는 동안에 17포인트 하락해서 3,240. 코스닥도 8포인트가 밀리면서 조금 부진한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시장 공감 10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